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김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딸이 눈을 떴습니다. 천연두로 온몸이 붉은 반점투성이었던 딸이 열이 떨어지고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앞에 의원은 다름 아닌 술보 영감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천대받던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이 훈장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자도 살아났습니다. 술보 의원은 약재를 정리했습니다. 그 손놀림은 명의의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과부 오기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방금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감님.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술보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하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소. 마을 사람들이 둘러쌌습니다. 영감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유정환이오. 영조 임금을 모시던 궁중어이였소.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영모 누명을 쓰고 20년간 이렇게 숨어 살았소. 하지만 이제 떳떳하게 살겠소. 아픈 환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소. 오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담 임혜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열흘 전 정조 즉위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한양에서 사흘거리 작은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술주정뱅이 술보 영감과 젊은 과부 오기였습니다. 저 술보 영감, 또 술이군. 아침부터 젖골이니 원. 술보는 대낮부터 장터를 비틀거렸습니다. 이 막걸리가 보약이요.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이 훈장은 특히 그를 싫어했습니다. 썩 비켜라. 상놈 주제에. 한편 오기는 다른 이유로 외로웠습니다. 25세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지 5년. 젊은 과부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경계했습니다. 저 과부 또 우물에 나왔네. 젊은 것이 집에나 있지. 오기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기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술보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물 한 바가지만 주시게나. 다른 아낙네들이 코웃음 쳤습니다. 저 과부 술주정뱅이하고 말을 섞네. 오기는 개의치 않고 물을 떠주었습니다. 드세요, 영감님. 고맙네. 술보는 물을 마시다 오기의 손을 보았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손가락, 바느질을 너무 많이 한 탓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헛기침을 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저녁 술보는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틀거리던 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던 얼굴에서 맑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허리를 펴고 걸음이 똑바로 섰습니다. 움막 안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약재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의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헝겊으로 싼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술보는 그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참 길구나.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오기의 집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마 밤새 바느질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아가씨도 참 외롭겠구나. 술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처럼. 며칠 후 오기 어머니가 열이 났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오기는 당황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한의 박한이를 불렀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기력이 약해진 것 같소. 약을 지어드리겠소. 하지만 귀한 약재가 필요하니 은자 3냥은 있어야 하오. 3냥이요. 오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한 달 바느질해서 버는 돈이 은자 1냥이었습니다. 내일까지 돈을 준비하시오.
박한이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오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윽, 오기야. 예, 어머니 여기 있어요. 미안하구나. 이 늙은이가 집만 되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기는 우물가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술보 영감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이 새벽에 왜 우시오? 가가가. 오기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술보는 오기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무슨 일이오? 이 술보한테 말해보시오. 오기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약값이 없어서요. 은자 3냥이 필요한데. 오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보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드리지. 가가가. 내게 은자가 있소.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라? 어디 갔지? 오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영감님. 고마워요. 오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술보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술 취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고민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간 술보는 벽에 헝겊 보따리를 끌어냈습니다. 안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도망칠 때 가져온 전 재산이었습니다. 술보는 은자 3냥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주면 의심받을 것이다. 하지만 저 아가씨를 도와야 한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오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은자 3냥을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오기가 나왔습니다. 술보는 깜짝 놀라 다시 비틀거리는 척했습니다. 나요. 술보요. 오기는 그를 보고 그리고 문 앞에 은자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주운 거요. 아가씨 주려고 가져왔소. 하지만 됐소. 받으시오. 어머니 살려야지. 오기는 은자를 들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 술보 영감의 걸음이 도망칠 때는 똑바로였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오기 어머니는 회복되었습니다. 오기는 술보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장터에서 술보를 찾았습니다. 영감님, 저번에 정말 고마웠어요. 오기가 절을 했습니다. 뭘? 나는 그냥 주운 거요. 그래도 영감님 덕분에 어머니가 나으셨어요. 오기가 미소 지었습니다. 술보는 그 미소를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큰일 났소. 김만석 댁 하녀가 쓰러졌소. 마마라오. 천연두요.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술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만석이 박한이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 어서 보시오. 박한이가 와서 진찰했습니다. 이건 그냥 열병이요. 걱정 마시오. 침을 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하녀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났습니다. 마마요. 천연두가 확실하오. 뭐라고? 저는 마마는 못 고칩니다. 박한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몰래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텅 빈 박한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도망갔다. 의원이 도망갔어. 절망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훈장의 손자가 쓰러졌습니다.
옆마을 총각도 쓰러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10명이 넘는 환자가 생겼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모두 죽는다. 관아에 알려야 하오. 하지만 관아는 사흘거리, 그 사이에 다 죽소. 사람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오기도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오기야, 정신 차려. 오기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술보가 달려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오기 아가씨, 문 앞에서 술보가 소리쳤습니다. 영감님, 우리 오기가, 오기 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술보는 문틈으로 오기를 보았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열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지켜온 비밀, 20년간 숨겨온 정체. 하지만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비밀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살릴 것인가. 술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움막으로 달려간 술보는 벽에 헝겊 보따리를 끌어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궁중 복식을 꺼냈습니다. 술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약재 상자를 열었습니다. 유정한, 내가 깨어날 때가 왔다. 밤이 깊었습니다. 유정한은 약 보따리를 들고 오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문을 여시오. 오기를 살릴 수 있소. 누구십니까? 술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오기 어머니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에 지저분한 술주정뱅이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얼굴, 단정한 옷차림,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감님, 그 모습이, 시간이 없소 비켜보시오. 유정안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정안은 오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가득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유정안은 오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눈을 감고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천연두 사흘째. 열독이 심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소. 정말입니까? 이 약을 다려서 한 시즌에 한 번씩 먹이시오. 정확히 한 시즌에 한 번이요. 유정아는 약재를 꺼내 정확히 계량했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자주 닦아주시오. 고맙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오. 3일 밤낮을 지켜봐야 하오. 유정아는 오기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맥을 짚고 열을 재고 약을 먹이고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밤이 되었습니다. 오기의 열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진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요. 고비를 넘겼소. 셋째 날 아침 오기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오기야, 정신이 드니? 오기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얼굴. 누구세요? 나요, 오기 아가씨. 술보요. 오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술보 영감님? 영감님이 어떻게... 미안하오. 숨기고 있었소. 유정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기네도 천연두 걸렸다면서? 유정안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살려야겠소. 더 이상 숨을 수 없소. 아니, 숨지 않겠소. 유정안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술보 영감?
유정아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천연두 환자가 있는 집은 모두 문을 여시오. 내가 치료하겠소.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술주정뱅이가 무슨. 하지만 김만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감님, 제 딸 좀 봐주시오. 유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만석 댁으로 갔습니다. 딸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정아는 정확히 진맥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희망은 있어. 약을 처방하고 정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만석 딸이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딸아, 살아났구나. 소문이 퍼졌습니다. 술보 영감이 천연두를 고쳤다고 이 훈장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손자도. 유정아는 모든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모든 환자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유정아를 둘러쌌습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유정아니요. 20년 전 나는 한양 궁궐에서 영조대왕을 모시던 어이였소. 궁중어이라고. 오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조대왕께서 몸이 편찮으실 때마다 나를 불렀소. 하지만 높은 곳에는 언제나 시기와 질투가 있는 법이요. 유정안이 말을 이었습니다. 동료 어이 중 김자희라는 자가 있었소. 그는 내가 임금의 총애를 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지요. 유정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느 날 영모 사건이 터졌소. 그런데 내 이름이 거기 올라간 것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명이었소. 나는 임금을 해할 생각 따위 한 적이 없소. 유정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김자희가 영모자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했소. 증거도 조작되었소. 관아 사람들이 들이닥쳤소. 일가족을 모두 잡아들이겠다고. 유정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충직한 하인이 나를 도와주었소. 그는 내 아내와 아들을 먼 친척집으로 피신시켰소. 나보고는 어서 도망치라 했소.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나는 도망쳤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두고 한양을 떠나 이곳까지 왔소.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이곳에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술주정뱅이로 살았소. 20년 동안. 하지만 의원의 본분을 저버릴 수는 없었소. 그래서 밤마다 약초를 캐고 아픈 사람을 몰래 도왔소. 유정안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되었소. 유정안이 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기꺼이 버릴 수 있소. 오기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영감님, 이제 술보 영감이 아니오. 유정안이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오. 오기 아가씨.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 훈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아내가 계시지 않소? 20년 전에 헤어졌소. 살아있는지도 모르오. 그래도 아내는 아내 아니오. 그리고 오기는 과부요. 젊은 과부와 늙은 남자가 말이 되지 않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오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역시나 자신은 과부였습니다.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습니다. 아가씨. 유정안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오. 하지만 나는 20년간 술주정뱅이로 살았소. 체면? 그런 것 진작에 버렸소. 유정안이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뭐라 하든 나는 이 아가씨를 지킬 것이오. 그녀는 내가 가장 외로울 때 유일하게 친절했던 사람이요. 그녀는 내게 희망이었소. 오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말에서 내린 것은 한양에서 온 조사관이었습니다.
천연두를 고친 명의가 이곳에 있다고 들었소. 유정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사관은 그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의술, 궁중 의술의 흔적이 역력하오. 어디서 배웠소? 유정안은 침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김만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분은 우리 마을 사람이요. 이 훈장도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은인이요. 오기도 유정안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분을 건드리지 마세요. 조사관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비키시오. 관아의 명령이요. 유정안이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나는 유정안이요. 2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도망친. 알고 있소. 조사관이 말을 끊었습니다. 유정안이 놀라 조사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사관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사실 유정안 어이를 찾아다녔소. 정조 대왕께서 즉위하신 후 영조 시절 영모 사건들을 재조사하라 명하셨소. 그 과정에서 진짜 영모자가 자백했소. 김자희가 자신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고. 유정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자희는 이미 처벌받았소. 유정안 어이는 무죄여. 정조 대왕께서 한양으로 돌아오라 명하셨소. 다시 궁중 어이로.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누명이 벗겨졌소. 유정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서 짐을 꾸리시오. 대왕께서 기다리고 계시오. 조사관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부인과 아드님도 찾았소. 살아계시오. 경상도에서 조용히 살고 계셨소. 한양으로 오시면 만날 수 있소. 유정안은 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기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세요, 영감님. 아내분과 아드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영감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오기는 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집으로 갔습니다. 유정안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유정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가족, 그리고 이제 막 사랑하게 된 여인.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흘 후 유정안은 한양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송을 나왔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오. 유정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오기의 집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정안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에 올라탔습니다. 조사관과 함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요? 유정안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말에서 내렸습니다. 죄송하오. 나는 여기 남겠소. 무슨 말씀이요? 대왕의 명을 대왕께 전해주시오. 신은 이제 다른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부인과 아드님이 그들에게도 전해주시오. 20년을 기다려준 것에 감사하다고. 하지만 이제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조사관은 한참을 유정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전하겠소. 부인께도 이혼 서류를 보내드리겠소. 유정안은 깊이 절했습니다. 조사관은 말을 돌려 떠났습니다. 유정안은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오기의 집 앞에 섰습니다. 오기 아가씨, 문이 열렸습니다. 오기가 눈물 젖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영감님, 왜 돌아오셨어요? 떠날 수 없었소.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 유정안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분과 아드님이 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20년을 혼자 살았소.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소. 영감님,
나와 함께 해주겠소? 오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유정아는 마을에 남았습니다. 움막을 허물고 마을 한가운데 한옥을 지었습니다. 대문 위에 간판이 걸렸습니다. 유 의원. 오기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조수가 되어 함께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약초는 어떻게 쓰나요? 그건 말이지. 마을 아이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유 할아버지, 우리도 의원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해라.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행복하오? 예,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20년간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히 살 수 있어. 당신과 함께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20년간 숨어 살던 명희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진정한 은인이 되었습니다. 외로웠던 과부는 사랑하는 남편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도 결국 진실은 밝혀지는 법입니다. 외로운 사람도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위하는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외로우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